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리 갠슬러 의장 잘리면 코인 크게 오를 것. 실제로 그가 해임되는 법안이 상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얼마 전에 미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의장이 이더가 증권이냐 상품이냐라는 질문을 바로 이분에게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게리 갠슬러 SEC 의장이죠. 이제 본인 의견을 막 피력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재밌는 게 그 생각보다 그 아까 의장님이 강도 높은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니 게리 갠슬러가 막 손을 덜덜덜 떠는 장면까지 포착이 됩니다. 내용 살펴봅니다. 자, 의장이 묻습니다. 지난 2018년 SEC의 빌 힌먼 그 디렉터죠. 당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 석상에서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달 CFTC 미국 그 상품 선물위원회죠. 베넘이라고 하는 위원장은 이더리움이 상품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지난달 뉴욕의 검찰총장은 이더리움이 증권이라고 또 이제 주장을 했죠. 지금 의견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증권인데 다른 쪽에서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한 가지가 어떻게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냐? 자, 갠슬러가 답을 합니다. 상품 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증권은 상품이다. 근데 이제 증권은 상품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속할 수 없다는 말 이렇게 좀 어렵게 합니다. 당신 말대로 상품에 속하든지 증권에 속하든지 그 중간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죄송합니다.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신은 그걸 좋아요. 근데 당신은 이더리움을 어떻게 분류를 하나요? 자, 갠슬러가 과거 1930년대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 한번 뭐 개정이 됐었는데 말 바로 채죠. 가로찹니다. 자, 이전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존 법에 의거해서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에서 그냥 답변하시라. 이더는 증권인가요? 상품인가요? 묻죠. 이때 손을 파르르 떱니다. 파르르 떨고요. 자,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걸 제외하면 의장이 또 말을 가로찹니다. 맞아요. 당신이 언급하지 않은 유일한 건 비트코인이죠. 근데 그거 말고요. 지금 제가 시총 2순위, 디지털 그 자산의 2위죠. 이더리움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자, 갠슬러 갑자기 현존 코인 개수를 얘기하죠. 약 10,000개에서 12,000개까지 있는데요. 자, 의장이 또 듣다 가로챕니다. 저는 지금 하나만 묻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묻고 있잖아요. 자, 갠슬러 꿋꿋이 얘기하죠. 대중들이 뭐 제3의 그 창업자들로부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또 끼어듭니다. 저는 지금 매우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내가 이거는 사적으로도 사실 물어봤던 질문 아니냐. 이 질문이 뭐 쇼킹합니까? 자, 다시 질문합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입니까? 상품입니까? 자, 현존법에 의거해서 말씀드리면 한 그룹의 사람들이 제3자의 영업활동에 의거해서 수익을 이게 이제 리플에서 매우 썼던 그 증권법 하위 테스트 얘기하는 거죠. 자, 의장이 끼어듭니다. 현존법에 따라 그 의자에 앉은 당신의 입장을 말하라고요.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막 성질을 내죠, 이제. 자, 갠슬러가 답을 합니다. 의장님, 제가 선 판결, 먼저 앞서서 이렇게 막 판결하는 걸 좋아하시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눈치 보면서 깨갱하는 거죠. 자, 의장이 끼어듭니다. 당신 이미 선 판결했잖아요. 크립토 기업만도 이미 50개가 넘게 기소를 했고요. 기소를 통한 규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 지금 명확한 규제 그거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자, 다시 묻습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 큰 토큰 이더리움이죠. 그거에 대한 당신 의견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은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이 제3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을 어쩌고 말 자르죠. 당연히. 그런 말은 됐고 상식적으로 CFTC에 의하면 상품이라고 합니다. SEC에 의하면 증권이라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나뉘고 있다. 이게 소비자 보호가 되겠냐? 이게 혁신을 위한 거냐? 아니다가 내가 볼 땐 아주 명쾌한 답 같군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질문을 바꿉니다. 규제 불명확성. 이거는 지금 모두를 위해 나쁜 거죠. 안 그런가요? 이거는 누가 봐도 나쁜 거죠. 자, 갠슬러가 뭐 계속 다른 얘기 하는 거죠. 국회에서는 어느 한 기관이 자기 한 영역만
고유 영역만 관할하도록 해놨는데 여기서 이제 화를 냅니다. 의장이 당신 내 질문에 답 안 할 거요? 당신이 그 기관 수장 아니요? Give me a break, come on. 이제 come on 나옵니다. 역정을 내죠. 진짜 끝까지 나한테 이럴 거냐? 이렇게 지금 뭐 come on 하는데 게리 겐슬러는 저는 뭐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어버버버 막 하니까 이 의장이 그냥 피식 웃습니다. 좀 안쓰러워 보일 만큼 좀 공격을 많이 받았죠. 자, 의장이 이전에 당신은 비트코인에 대한 의견을 말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더는 말 안 하냐? 이제 이 얘기죠. 그건 제가 아니고요. 제 전임자와 SEC 기관에서 뭐 그런 말 비트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뭔가 자기는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자, 의장이 끝까지 당신은 이더리움 얘기 안 할 거요. 자, 백보양보해서 당신도 현재 시장의 규제 불명확성이 있다는 거는 진짜 인정하는 거 아니냐. 저는 법의 명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됐고요. 자, 우리 일은 규제의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의장님이 화를 내면서 이 대화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더가 그 증권이냐 대답 안 하죠. 그리고 너는 그러면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했냐? 예스라고 지금 답을 한 거죠. 이쯤 되면 얘가 도대체 왜 이러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게 크립토 투자자라면 전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게리 겐슬러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요? MIT 교수, 뭐 블록체인 뭐 가르쳤다고 소문이 자자하죠. 1957년생입니다. 뭐 나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고요. 전 CFTC의 의장도 맡았습니다. 오바마 정권이죠. 사실은 빌 클린턴 정권부터 이제 그 고위 공직에 올랐고요. 전 재무부 차관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 골드만삭스에 오래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걸 몰랐는데요. 골드만삭스에 얼마나 있었냐? 무려 18년 있었습니다. 79년부터 97년까지 대학 졸업하고 그냥 골드만삭스에 그냥 어떻게 보면 뼈를 묻은 거죠. 월가의 맨이라고 봐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무방합니다. 그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자, 그의 임기는 SEC 의장으로서의 임기가 불행히도 무려 5년간 지속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26년 6월까지 임기가 계속된다는 거죠. 좀 암울하죠. 하지만 저희가 조금 기대를 가져볼 건 뭐냐? 미국의 대선이죠. 대선이 내년 11월에 있습니다. 그의 전임자 제이 클레이튼이라는 친구를 봤더니 5년이라는 임기를 다 못 채우고 3년 반 만에 물러섰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였는지 봤더니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면 언제든지 SEC 의장부터 고위 공직자들이 싹 물갈이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공화당을 이쯤 되면 응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든 그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의장이죠. 이분이 재직시설 3년 반 동안 뭐 했나 봤더니 강력한 ICO 규제를 했습니다. 뭐 사실상 금지라고 봐야죠. 자, 비트코인 ETF 오는 족족 다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임 직전에 리플을 기소한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랬던 그가 이직하자마자 갔던 직장이 바로 여기 보시면 One River Asset Management인데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무진장 투자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뭐 현직에 있어서는 다 승인을 거절했다가 나중에 코인 회사로 가서 이제 ETF를 뭐 이렇게 허용을 위해서 지금 돕고 뭐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게리 겐슬러도 좀 더 파보시면요. 골드만삭스로부터 지금 뭐가 공개가 됐는데요. 이게 뭐냐? 내용 살펴봅니다. 골드만삭스와 이거는 SEC 그 전에 CFTC 2009년도에 CFTC의 그 의장이었을 때 연금 계약을 체결합니다. 뒤를 좀 잘 봐주라는 사실은 연금 계약이겠죠. 내가 너 죽을 때까지 돈 줄 테니까 우리 좀 잘 좀 봐줘. 규제 같은 거 좀 잘 풀어줘. 자, 22년부터 연금 이미 수령을 하고 있고요. 71세가 되면 또 다른 연금이 시작됩니다. 이게 지금 SEC 의장으로서가 아닙니다. 과거 CFTC입니다.
금액을 보면 뭐 1년에 뭐 한 900만 원, 1000만 원, 여기도 뭐 1년에 한 1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세계은행의 그 연사료가 뭐 1000달러, 뭐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수령을 했다고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행사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준 거죠. 그냥 준 거고요. 그의 재산이 대략 700억에서 13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다 주식만 있고요. 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식이라고 하죠. 자, MIT 블록체인 교수로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혁신에 대해서 소리 높여 외쳤죠. 가르쳤습니다. 무려 3년을 가르쳤는데요. 정작 코인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수업에 대한 로열티를 지금도 수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자, 바이든의 그 임명했던 게리 갠슬러의 재산이 언제 공개가 됐냐? 21년도에 그 소위 뭐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골드만삭스와 연금을 그것도 2009년도에 체결한 게 그때서야 드러난 겁니다. 지금 또 얼마나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게리 갠슬러를 이렇게 신문을 청문회를 지금 하고 있죠. 좀 뭘 했냐? 이분이 가장 강력한 법안 SEC 의장 해임시킵시다는 법안을 직접 상정을 합니다. 이 의원이 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권한을 남용한 결과로 우리는 SEC를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충 당신이 잘못한 것들은 한 달에 2번 이상 불필요한 기소를 했다. 해당 업체들에게 너무나도 짧은 대답 기간을 줬고 달성이 불가능한 ESG 의무사항을 시장에 부과했다. 당신은 크립토 호텔 캘리포니아 뭐 룰을 적용했다. 코인의 뭐 서부 무법지대 룰, 자기 맘대로 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규제 불명확성으로 수많은 포로들을 양산했고요. 주식시장만 좋으라고 사실상 크립토 금지법을 만들었으며 불행해진 SEC 직원들이 많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불행한 미국 기업들 자본이 이제 크립토 관련 기업이겠죠. 미국을 등지고 떠나고 있죠. 이에 나는 SEC 의장을 해임하고 SEC의 임원 중에 한 명을 우리 금융서비스위원회에 보고토록 할 것이다. 너 이제 잘라버릴 거야 라는 법안을 실제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SEC 의장은 부적격하게 되죠. 권한이 없어지고요.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지금 내 생각이 아니다. 미국 내 일반 투자자들도 크립토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지금 그거를 다 원천 차단을 시켜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런 말 좀 하지 좀 말아라. 사실은 사이다 발언입니다. 거의 래퍼처럼 이렇게 막 발언을 했었죠. 이제 이분이 마지막 분인데요. 그 흑인 분이신데 뭐라고 했냐? 나한테는 지금 발언권이 지금 35초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 35초인데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라고 했는데 갠슬러가 이때 뭐라고 하냐? 자, 최근 미국 3개 은행이 파산을 했죠. 근데 그중 첫 번째 은행 실버게이트, 세 번째는 시그니처 은행입니다. 걔네들 모두 코인 은행이었다죠. 자, 그러니까 SVB, 실리콘밸리죠. 여기도 망했는데 그 여파로 한 4조 원 정도 그 돈 맡겨놓은 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2위 USDC가 디패깅 됐다네요. 재밌지 않나요? 세계 파산 은행 모두 코인이 관련이 됐답니다 하고 이게 정말 마지막 35초 주어졌는데 이 발언을 하고 끝을 냅니다. 망한 2개 은행 다 코인 은행이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1개 은행도 거기도 뭐 스테이블 코인인가 뭔가 하던데요. 이 발언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가 형님들에게 뭐 연금 펜션뿐만 아니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혜택이 있었겠죠. 뭐 고급 정보 뭐 당연히 뭐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자, 나 잘했어. 오늘 내 여기 괜찮았어. 내 임무가 뭐냐? 월가 형님들 지령이 있죠. 시간을 계속 끌면서 최대한 코인을 죽여라. 왜 그럴까요? 주제
아니 무슨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가 미국 최고의 그 엘리트들에게 뭐 2년, 3년씩 소송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규제가 불명확하죠. 그리고 파괴적 기소를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오히려 코인 홍콩 통해서 진출한다는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는 곧 사임을 할까요? 저는 그들의 정해진 시간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표가 뭐냐?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큰 돈, 뭐 지위, 뭐 편안한 노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완벽한 통제입니다. 뭐 CBDC가 온다, 뭐 디지털 신분증이 나온다, 그 메타버스다 어쩌고 하죠. 이거 저는 약간 디스토피안적인 세상을 사실 그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느껴지는데요. 돈이고 뭐고 정말 완벽하게 통제하는 게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실 크립토도 죽이고 싶었습니다만 실패했죠. 이게 이제 제 이 기사를 앞으로도 좀 몇 번 더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14년 1월 다보스 포럼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JP 모건의 다이먼 회장이죠. 자, 이때 이미 은행가들 여기 다 모여서 코인들 죽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은행들이 점점 힘이 빠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통제, 컨트롤을 얻기 원한다. 컨트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들이 코인을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권 수용, 규제 명확화, 세금 징수 이거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리면서 그 중간중간에 거의 뭐 학대 아닌 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주 극소수만 코인 투자다 해서 성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 뭐 구독자 분들은 극소수 안에 모두 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자체만으로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